1954년 미국과 대만 간 방어조약 체결 논의가 본격화되자 중국은 진먼섬을 포격했다. 이에 미국은 1954년 12월 워싱턴에서 대만과 중미 공동 방어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다.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54년 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에 이어 대만과 방어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미국은 알래스카에서부터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대중국 방어선을 갖게 되었다. 1957년 미국은 방어조약 후속 조치로 대만의 전술핵을 비롯한 미군을 주둔시켜 요새화시켰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 코앞에 대만이라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을 얻었다. 중국은 좌시할 수 없었고 1958년 8월 진먼섬에 다시 한번 47만 발에 이르는 포탄을 퍼부었으나 대만에 패했다. 이후 중국은 1978년까지 24년간 진먼섬에 대해 포격을 했으나 끝내 대만으로부터 빼앗지 못했다. 대만에 설치된 미국의 전술핵은 중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다급해진 중국은 소련의 도움을 요청했고 소련의 최고 권력자 흐르쇼프 서기장은 이에 응했다. 당시 동유럽에서 벌어지던 반소련 운동과 소련 자국 내 정적 제거를 위해 마오쩌둥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1957년 10월 내일옹전 공산당 중앙공사위원회 부위원장, 중국 미사일의 아버지 최은술선 등 대표단은 모스크바로 가 유도탄, 원자탄, 수소탄, 인공위성 개발에 대한 소련의 기술 지원을 약속받았다. 소련의 지원 아래 핵미사일 개발이 진행되던 1959년 6월 20일 소련은 중국과 맺었던 미사일 기술 이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듬해 8월 중국에 보낸 소련의 과학자와 기술 고문 1390여 명을 전원을 귀국시켰다. 소련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서방 국가들과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마오의 과대망상에 지친 흐르쇼프가 중국을 버린 것이라 추측된다. 소련의 계약 파기와 대약진 운동으로 인한 중국 내 경제 상황 악화로 중국의 핵 개발은 큰 난관에 봉착했다. 중국이 원폭 개발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957년 국가 예산의 30%를 넘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1961년 베이다이허에서 열린 회의에서 원자탄 개발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내일옹전과 최은술선은 원자탄의 개발을 주장했다. 1962년 11월 3일 마오 주석은 원자탄 개발 보고서를 승인하며 원자탄 개발은 계속되었다. 1963년 7월 25일 미국, 소련, 프랑스는 중국의 원자탄 보유를 막기 위해 핵실험 금지 조약을 맺었으나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원자탄 개발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1964년 6월 칭하이성 핵실험 기지에서 모의 핵실험에 성공했다. 공식적인 핵실험은 그해 10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위치한 로프노르에서 하기로 정해졌다. 미국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의 핵실험. 중국의 부담이 컸다. 1964년 9월 16일 총리 저원라이는 핵실험의 시기를 놓고 고심했다. 이에 마오는 중국의 핵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미국이 전투기를 보내 핵실험 기지를 폭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중국 수뇌부는 칭하이성 핵실험 기지에서 생산한 원자탄 596을 극비리의 열차를 통해 로프노르로 옮겼다. 1964년 10월 16일 중국 중앙 라디오를 통해 핵실험 성공 소식이 보도됐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호해를 찍었다. 핵실험을 현장에서 직접 본 중국군 과학자 등 5,058명은 환호성을 질렀다. 곧이어 중국은 미국의 핵전쟁 상황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작전에 투입된 8023 부대원들은 전차와 말을 타고 핵본진 속으로 뛰어들었다. 방사능 피폭에 대한 무지와 국가에 대한 충성만으로 고글과 마스크만 착용하고 핵분진 속으로 뛰어든 그들은 실험장에 설치됐던 물품들의 파편을 맨손으로 수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대원들은 림프종, 백혈병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으나 비극은 당대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자녀, 손자녀 사이에서도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비율로 암이나 백혈병이 발생했다. 2009년 8023 부대 생존 대원들 중 일부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에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국의 핵실험은 멈추지 않았다. 1967년 6월 17일 수소폭탄 실험을 비롯해 1964년부터 중국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가입한 1996년까지 오픈호르에서만 46차례 핵실험이 진행됐다. 또한 홍콩의 한 인간지는 2018년 중국의 핵개발을 담당하는 중국공정물리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 스촨성 미엔양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200여 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삿포로 의대 교수 다카다주는 구소련의 핵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사례에 적용해 보았는데 그 결과 32년간 148만 명이 방사성 오염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그중 위구르인 19만 명이 방사능으로 인해 유발된 암이나 백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훨씬 큰 피해다. 이 같은 피해는 중국 국경 내에 국한되지 않았다. 경향신문 1999년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핵실험으로 인해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로 날아와 우리 국토 전역을 오염시켰고 특히 속초 일대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자연 상태보다 30배 이상이 검출되었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2019년 기준으로 47기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세계 3위이다. 현재 건설 중인 11기가 완공되는 2024년 이후에는 프랑스와 공동으로 세계 2위의 원전 보유국이 된다. 2009년 11기이던 중국 원전 대수는 매년 3, 4기씩 증가해 10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중국 원전 총 47기 중 한국 서해안과 직접적으로 마주보는 중국 동북부 해안가 원전이 12기로 전체 원전의 4분의 1에 달한다. 산둥반도 끝 슈다오완 원전의 경우에는 한국과 직선거리 348km에 불과하다. 오승렬 교수에 따르면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로 인한 닥친 범위가 2400km에 달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대규모 해수 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상기하면 중국 동부 지역의 원전은 유사시 한반도의 대기와 해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다.